엘리자베스 랜달 신인 버겐 카운티 클럭이 한국어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한인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29일 스테튼 아일랜드에 위치한 사우스쇼 컨시 클럽에서 스테튼 아일랜드 한인학교 기금 마련을 위한 스테튼 아일랜드 한인아밤 행사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맥도날드 주최 어린이 에세이 대회에서 한인 학생들이 1등과 3등의 영예를 차지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Bringing you 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Korean News Network, KNN.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일 화요일 KNN 종합뉴스입니다. 지난 14년 동안 동포사회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잔치와 장수만세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해오고 있는 미디어 코리아 그룹이 2011년을 맞아 한인사회에 감동과 활력을 불어넣어줄 아크 콩도야 우지 마라 공연을 마련했습니다. 오는 3월 23일, 24일 뉴욕과 뉴저지에서 선보일 이번 행사는 수익금을 뉴욕과 뉴저지 각 한인 노인단체에 전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행사 전 MKTV를 방문한 노인단체장들은 이번 공연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박진호 기자입니다. 미디어 코리아 TV그룹이 오는 3월 23일과 24일 양일에 걸쳐 아크 콩도야 울지마라 공연을 한인사회에 선보입니다. 지난 14년간 동포사회 어르신들을 위해 경로잔치와 장수만세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해오고 있는 미디어 코리아 TV그룹은 이번 공연 수익금 중 일부를 뉴욕과 뉴저지 한인 노인단체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공연을 앞두고 지난 25일 뉴욕과 뉴저지의 한인 노인단체장들은 MKTV 본사를 방문해 뉴욕과 뉴저지 한인 동포사회가 이번 경로기금 마련 특별 아크 공연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MK에서 우리 노인단체를 위해서 기금 마련을 해주신 데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이런 좋은 기회가 있었으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도야 우지 마라 오빠 이 극단이 온답니다. 아이고 우리 참 박수를 쳐드려야 되겠네요. MK에서 홍도야 우지 마라 극단 온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노인들 여기서 많이 모였습니다. 또한 이번에 홍도야 우지 마라 이 연극 악극을 가지고 우리 노인네들을 위안으로 나오셨습니다. 오랜만에 동포사회에 선보이는 정통 신파극 홍도야 울지 마라는 최근 경기 침체로 시리에 빠져있는 한인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입니다. 이번 공연에는 영화배우 겸 TV 탤런트인 귀순 여배우 김혜영 씨가 홍도 역을 맡고 연극배우 출신의 영화배우 김성태 씨와 박신자, 신명희 씨 등 30여 명의 화려한 출연진들이 라이브 악단 연주와 국악을 곁들여 열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MKTV그룹이 준비하는 아크 콩도야 울지 마라는 3월 23일 수요일 플러싱 대동연회장과 24일 목요일 뉴저지 파인플라자에서 오후 4시와 7시 30분 각각 2차례씩 공연될 예정입니다. 티켓 문의는 MKTV로 하시면 됩니다. 어르신들을 위하여 화이팅! 장수 만세를 위하여 화이팅! 홍도야 울지 마라를 위하여 화이팅! KNN 뉴스 박진호입니다. 29일 차이나타운의 PS124에서 맥도날드사의 주관으로 열린 어린이 대상 에세이 작성 대회 수상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시안계 아메리칸 학생 300여 명이 응모한 이번 대회에서 1등과 3등을 한인 학생이 수상했습니다. 주혜진 기자입니다. 29일 차이나타운에 위치한 PS124에서 뉴욕 메트로 지역의 맥도날드가 주관하는 어린이 대상 에세이 작성 대회 시상식 및 수상자 3명의 에세이 발표가 있었습니다. 뉴욕 트리스테이트 지역 내에서 아시안계 아메리칸 가족의 사회 공헌을 기념하는 이번 대회의 시상식에서는 3명의 최우 수상 수상자들과 7명의 입상자들을 발표했습니다. (300여 명) 이상이 응모한 이번 대회에서 3명의 최우 수상 수상자들 중 한인 학생이 1등과 3등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1등을 수상한 애슐리 쿠 한인 학생은 그녀의 할머니가 역경을 이겨낸 스토리를 잘 묘사하여 $500 상당의 저축 채권을 받았습니다. I thank my parents and God, and I especially thank my grandma for helping inspire me to write this essay.
정말 아이들이 크는데 정말 본이 돼서 정말 이 미국 사회를 살아가는데 정말 성공할 수 있도록 마음과 몸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Yeah, I'm so glad that I received this award because normally I'm not that good at writing, but this time I tried my best. 이번 대회의 심사는 저널리즘과 출판업 및 미디어 산업에서 잘 알려진 심사위원들로 구성되었습니다. 특히 이날 참석한 곽동현 컴플렉스 미디어 수석 부편집장은 참가자들의 에세이에 큰 감동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And I was really actually very impressed by, I mean the kids are all between the ages of 8 and 11 I think. I was really impressed by how talented. 지난 9월에 런칭한 이번 어린이 대상 에세이 작성 대회는 7세에서 11세 사이의 어린이들을 초청해 목표를 달성하고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게 된 가족의 배경과 감동적인 스토리들을 나누고자 시작되었습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엘리자베스 랜달 신인 버겐 카운티 클럭이 한국어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한인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김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캐슬린 다나반 버겐 카운티장의 뒤를 이어 새롭게 버겐 카운티 클럭에 임명된 엘리자베스 랜달 신인 버겐 카운티 클럭이 31일 한인 언론사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한인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I took the place of the county clerk, Kathleen Donovan. Kathleen Donovan is someone I admire greatly, and she has done so much for the Korean community in her office. I respect her track record and accomplishments, and I would like to continue many of the good things that Kathleen Donovan did when she was county clerk. 엘리자베스 랜달 클럭은 지난 1985년 뉴저지 주 하원 의원에 당선된 이후 버겐 카운티 플리 홀더로 역임하는 등 꾸준한 정치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또한 남동생인 토마스 랜달이 뉴저지 버겐 카운티의 호호쿠스 시장을 맡고 있는 등 정치인 집안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랜달 신임 클럭은 지난 20년간 캐슬린 다나방 버겐 카운티장이 행정 담당관으로서 좋은 유대 관계를 맺어온 한인 사회와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해 한인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높이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한인 인구가 1만 명이 넘는 타운의 경우 통역을 포함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투표 자격을 갖춘 한인들이 전체 인구 가운데 5% 이상을 차지하게 될 경우 한국어 투표기기 이용이 가능하다면서 한인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랜달 클럭은 최근 버겐 카운티 내에 한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한국어 서비스 확대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클럭 웹사이트 한국어 서비스를 확대해 보다 많은 정보가 한국어로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카운티 클럭 오피스는 각종 공증을 비롯해 사업자 등록 및 말소, 등기, 담보융자, 혼인신고, 법률 기록 등을 관리하는 등 카운티 민원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이며 엘리자베스 클럭은 오는 11월까지 자녀 임기를 채운 뒤 11월 8일 실시되는 뉴저지주 본선거에 5년 임기의 버겐 카운티 클럭으로 재출마해 주민들의 신임을 받을 계획입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지난 29일 스태튼 아일랜드에 위치한 사우스쇼어 컨트리 클럽에서는 스태튼 아일랜드 한인학교 기금 마련을 위한 스태튼 아일랜드 한인의 밤 행사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박진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스태튼 아일랜드 한인회가 지난 29일 스태튼 아일랜드 쇼 컨트리 클럽에서 한인학교 기금 마련을 위한 스태튼 아일랜드 한인의 밤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300여 명의 한인 동포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스태튼 아일랜드 한인회가 주최하고 스태튼 아일랜드 한인학교가 주관한 이번 한인의 밤 행사는 한인학교 기금 마련을 위한 의미 있는 자리가 됐습니다. 이 2세들이 우리들의 정체성과 정말로 똑바로 우리가 한인 사회 또한 미주류 사회를 들어가기 위한 이러한 길을 열기 위해서 저희는 전부 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인학교 2세 교육을 위한 이렇게 후원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날 행사에는 스태튼 아일랜드 한인학교 학생들이 준비한 사물놀이 공연이 펼쳐져 뜨거운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석 교육원장이 축사를 담당했으며 박승용 스태튼 아일랜드 한인학교장과 뉴욕 성결교회 장석진 목사 등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이날 기금모험 행사를 통해 총 2만 달러의 기금이 모금됐으며 스태튼 아일랜드 한인의 밤 행사장을 찾은 300여 명의 한인들은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담소를 나누는 등 친목을 다지며 한인학교를 위해 다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KNN 뉴스 박진호입니다. 설을 맞아 미국 뉴욕 맨하튼에서 떡국과 갈비찜 등 한식을 선보이는 행사가 열려 뉴요커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농수산식품부와 한식재단은 1일 맨하튼 소재 식당에서 한국의 설 음식 미디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한국의 떡국과 갈비찜, 잡채, 모듬전, 나물 등 설 음식을 소개하고 한국의 설 풍습을 설명한 뒤 참석자들이 음식을 시식하는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오전에는 미국 폭스뉴스의 뉴욕 지역 방송인 아침 뉴스 프로그램 굿데이 뉴욕이 생방송으로 떡국과 갈비찜 등 한국의 설 음식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방송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식재단의 정운천 이사장은 미국은 비만과 성인병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한식이 단순한 맛과 멋을 넘어서 비만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건강한 음식이라는 점을 널리 홍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중서부부터 동부 다서양 연안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에 1일 강한 바람과 함께 폭설이 내리고 있어 곳곳에서 지상 및 항공교통이 끊기는 등 불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추위와 강풍을 동반한 폭설은 서부 뉴멕시코주에서부터 동부 메인주까지 중서부 및 동부 지역 등 2,100마일에 걸쳐 약 1억 명의 미국인이 사는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곳곳에서 토네이도까지 발생해 정전사고도 잇따르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카고는 약 2피트의 폭설이 내릴 것으로 예보되고 있어 역대 최고 강설량을 보인 기록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현재 오클라호마주에서부터 미시간주에 이르기까지 8개 주에 겨울 폭풍 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미 전역의 31개 주에 걸쳐 폭풍과 폭설 경보 및 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미주리, 일리노이, 오클라호마와 캔자스주 등 8개 주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한인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뉴저지주 테너플라이 학군이 15년 만에 학생들의 거주지 재확인에 나섭니다. 조사에서 위장 전입 사실이 드러나면 퇴학 조치가 내려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 지역 학생들이 많아지면 세금 등 주민 부담이 높아지고 교육 환경이 악화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재조사는 오는 4월부터 시작해 6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학군 측에 따르면 테너플라이 공립학교에 재학하려면 거주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학생이 부모와 친척 등 보호자와 함께 증명서에 명시된 주소에 거주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초등학교 4개와 중고등학교가 각각 1개씩 있는 테너플라이 학군의 한인 학생은 전체의 10에서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장 선거가 오는 3월 27일 일요일 실시되는 것으로 잠정 결정됐습니다. 제32대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투표일을 포함한 관련 주요 일정을 확정하고 1일 첫 공식 모임에서 이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선거 공고일은 오는 16일, 후보자 등록 기간은 21일부터 25일로 잠정 결정됐습니다. 선관위 운영 규정안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뉴저지를 포함해 뉴욕 일원 어디에나 숫자에 상관없이 투표소를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개정됐습니다. 또 후보자들이 납부하는 선거 분담금이 기존의 $6만 달러보다 낮아질 전망이며 선거가 끝난 뒤에 남는 분담금은 후보자들에게 돌려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캠퍼스에서 마약을 밀매한 혐의로 체포돼 재판을 받고 있는 컬럼비아 대학생 가운데 일부가 법원의 처벌 대신 치료 처방을 요구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경찰의 5개월에 걸친 함정 수사 끝에 덜미가 붙잡힌 학생 5명 가운데 2명의 변호사에 따르면 마약 중독 치료를 받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법원에 낼 계획입니다. 이러한 요구는 지난 2009년 개정된 뉴욕주 마약 관련 법에 따른 것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판사는 마약 중독자를 처벌할 때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마약 밀매단에게는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허점을 제공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아 법원의 판결에 주목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낙서로 뉴욕 시내 미관을 해치는 자들을 신고해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시민 제보자의 $500의 포상금이 수여됩니다. 엘리자베스 크라울리 뉴욕시의원이 마이클 밀러 뉴욕주 하원의원과 조셉 아다보 뉴욕주 상원의원 3명이 지역 정치인이 사비를 털어내건 $500는 이 미관을 해치는 건물 및 거리 낙서와 기물 파손자 등을 체포하는 데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한 제보자에 지급됩니다. 낙서를 일삼는 일명 그래피티스트들은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되며 낙서 건수와 피해액 등에 의해 처벌 정도가 정해집니다. 뉴저지주 버겐카운티 검찰청과 타운경찰 합동단속반은 지난 24일부터 버겐카운티 일대 퇴폐업소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여 한인과 중국계 여성 등 36명을 체포했습니다.
이 가운데 30대에서 60대 한인 여성 8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단속반은 한인 밀집 지역인 아지워러 3개 업소와 포트리 2개 업소 등 버겐카운티에서 운영되는 12개의 마사지 팔러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였습니다. 지난 1월 31일 KNN과 MKTV를 통해 저녁 8시부터 생중계된 대통령과의 대화는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직접 나서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한 진솔한 입장을 밝히고 또 범국민적 국정 협조를 구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치권의 이슈로 부상한 개헌 문제에서부터 남북관계 인사 스타일, 또 과학 비즈니스 벨트 입지 선정, 전세난 대책과 복지 수혜 범위 논란,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 문제 등 민감한 현안들을 피해가지 않고 오히려 단호한 원칙과 철학을 가감없이 밝힘으로써 임기 후반기 정국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곳곳에서 드러냈습니다. 여기에는 강력한 국정 드라이브로 집권 4년 차인 올해 주요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는 각오가 묻어있다는 분석입니다. 현대 기아자동차가 올해 미국 시장 판매 목표를 101만 대로 정했습니다. 현대차가 지난해에 비해 9.6% 증가한 59만 대, 기아차는 17.8% 늘어난 42만 대입니다. 단일 시장에서 100만 대 돌파는 중국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중국에서 110만 대를 판매해 단일 시장에서 처음으로 10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올해 판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대기아차는 주력 모델들을 선두에 내세울 계획입니다. 주력 모델인 소나타와 엘란트라, 옵티마 등 3개 차종의 올해 판매 목표는 45만여 대로 전체 목표의 45%를 차지합니다. 미국은 이집트 국민의 거센 퇴진 압력을 받아온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에게 무바라크의 시대가 끝났다고 본다는 입장을 직접 전달한 것으로 1일 전해졌습니다. AP통신은 이날 미 정부의 당국자들을 인용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특사로 이집트에 파견된 프랭크 위즈너 전 이집트 주재 미국 대사가 무바라크에게 미국은 무바라크의 대통령직이 끝났다고 보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면서 대통령의 대선에 다시 나서지 말고 선거를 통한 진정한 민주주의로서의 질서 있는 이행을 준비할 것을 촉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호스니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은 1일 차기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와 인텔, IBM 등 IT 대기업들이 신생기업 창업과 그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공동 노력을 하기로 했다고 미국 실리콘밸리 일간 세너제이, 머큐리 뉴스와 CNN 머니 등 미국 언론들이 1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창업 아메리카로 불리는 이 중소기업 지원 계획은 그린 테크놀로지와 의학, 첨단 제조 및 정보기술 업종 등 고성장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산업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민간 부문에서는 인텔이 창업 투자를 위해 2억 달러를 내놓기로 했으며 IBM은 비즈니스 지원 프로그램을 위해 1억 5천만 달러를 내놓기로 했습니다. 또 휴렛패커드도 400만 달러를 투자하는 한편 페이스북도 각종 멘토링 행사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잠시 후 TBK를 연결해 미서부 지역 동포사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12월 전국 신규주택 착공률이 1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신규주택 착공률이 예상했던 수치보다 낮게 나타난 것은 높은 실업률로 인한 주택 수요 하락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성모 기자입니다. 전국 신규주택 착공률이 당초 예상과 달리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오늘 상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월 전국 신규주택 착공 건수는 52만 9천 건으로 로이터 통신이 예상했던 55만 건보다 2만 1천 건이 낮게 기록됐습니다. 이는 55만 3천 건을 나타냈던 지난 11월보다 하락한 것으로 2009년 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이에 대해 부동산 관련 업자들은 높은 실업률로 인한 주택 수요 하락과 부동산 시장에 남아있는 차압 매물로 착공률 하락 현상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 추수감사절 연휴부터 전국적으로 불어닥친 폭설 또한 착공률 하락 현상을 나타나게 한 원인으로 지적했습니다. 고실업률과 또 그 외곽지대에 지금 현재 신규주택들이 아직도 뱅크 물건이 차압된 그 매물들이 주종을 이루기 때문에 실적으로 그 신규주택을 해본들 어떻게 보면 그 가격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좀 늘어난다고 볼 수는 없죠, 우리가 신규주택이. 이 같은 주택 착공률 하락은 자칫 경기 활성화 지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설업 경기가 살아나지 않을 경우 건축 관련 사업들의 활동이 줄어들어 실업률 향상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업률이 향상되지 않는 한
부동산 경기와 국내 경제 활성화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건축 재료라든지 뭐 이런 서플라이들이 좀 공급이 좀 바로바로 되고 또 거기에 파생되는 소위 그 뭐 페인팅업이라는 건축, 플러밍 뭐 여러 그 분야에 그런 그 창출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실업률이 당연히 감소되니까 그만큼 또 주택을 사는 그런 수요가 좀 늘어나지 않겠어요? 한편 하락세를 보였던 신규주택 착공률과 달리 전국 건축 허가 실적은 1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월 전국 건축 허가 건수는 63만 5천 건을 기록, 예상 실적이었던 56만 건을 크게 웃돌며 2008년 6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TVK 뉴스 김성모입니다. 이어서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영등포 중고등학교가 2월 5일 토요일 파인플라자에서 2011년 설 행사를 개최합니다. 회비는 혼자 오실 경우 $70, 부부 동반은 $120로 회비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유 명절인 설 행사에 영등포 중고인들의 반가운 만남의 장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박준, 강재석, 조샘, 김스톤 사진작가가 2월 4일부터 28일까지 맨해튼 갤러리 마음에서 Third Eye라는 주제로 사진 전시회를 엽니다. 모래사막 시리즈 작품으로 뉴욕 사진 애호가들과 친밀한 박준은 겨울바다를 자신만의 특별한 감정과 기법으로 표현한 겨울바다 시리즈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특별전 Representation Abstraction in Korean Art의 2일 화백 작품이 2점 전시돼 있습니다. 화가 이일 씨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동양미술부의 이소영 큐레이터가 메트로폴리탄 프로그램인 갤러리 토크를 진행합니다. 갤러리 토크를 통해 애호가들은 미술관에 전시된 화가의 소장품을 중심으로 그의 작품 세계를 직접 들으실 수 있습니다. 2월 2일 플러싱에 위치한 PS244 공립학교에서 뉴욕시 공립학교 설날 공휴일 제정을 요구하는 편지 쓰기 행사를 엽니다. 교육국과 각 학교 교장에게 편지를 보내 우리 고유 명절 설날을 미주 사회에 알리고 공식 휴교일로 제정해야 하는 당위성을 보일 예정입니다. 미주 한인 청소년 재단이 지난 1월 31일 플러싱에 위치한 대동연회장에서 제5대 정기 이사회를 가졌습니다. 신임 이사장 후보 발표 후 치러진 이번 이사회에서는 신임 이사장으로 김희석 씨가 선출됐으며 한인 청소년 재단을 위해 힘쓸 것을 다짐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이 오는 16일 오후 8시 뉴욕문화원 보헤미안 내셔널홀에서 세계적인 한인 현대음악 작곡가인 진은숙 씨의 은숙진 포트레이트 콘서트를 엽니다. 미국 최초로 개최되는 이번 콘서트에는 피아니스트 타카키가 초청돼 함께 앙상블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는 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답답니다. 1931년 경기도 출생인 박완서 작가는 서울대 국문과에 입학했으나 한국전쟁으로 학업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1970년 여성동화 장편소설 공모에 남옥이 당선돼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답다라는 책은 여성문학의 대표적인 산문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과 자연을 한없이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봄으로써 건져 올린 기쁨과 경탄, 감사와 애정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책입니다. 플러싱 알라딘 서적에서 무료로 한국의 최신 신간도서를 만나보세요. 최신의 한국 신간도서를 마음껏 볼 수 있는 플러싱 알라딘 서적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오늘의 시사 칼럼이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들에게 매년 이때가 되면 긴장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세금 보고입니다.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봉급 생활자나 자영업자를 막론하고 고소득자나 저소득자 누구 할 것 없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 바로 이 세금 보고입니다. 매년 세금 보고 마감일인 4월 중순까지는 상점에 손님들이 줄어들 정도로 시민들은 세금 납부에 곤욕을 치르곤 합니다.
직장에서 월급을 받아 고용주가 국세청에 월급 액수를 이미 보고하지 않은 이상 자영업을 하는 시민들은 지난 1년 동안의 소득을 자진 납부해야만 합니다. 간혹 미국의 이러한 세금 제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사람들이 임의대로 판단해 세금 보고를 정확히 하지 않아도 세무감사를 받게 될 확률이 극히 낮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지극히 위험한 생각이며 자칫하면 벌금 추징과 함께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세금 계통에 많은 지식을 갖고 있을 때는 자신이 직접 세금 보고를 해도 무관하겠지만 지난해와 달라지는 세법 내용이 있거나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절세 프로그램 내용을 모를 때는 오히려 경제적인 손실을 볼 수 있으므로 전문 회계사에 맡기는 편이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최근 세금 보고 기록이 서류 미비자들의 추방 면제와 영주권 취득에 있어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세금 보고에 나서는 한인 서류 미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서류 미비자들은 세금 보고에 대한 의무가 없다는 인식이 강했었지만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에게 체포돼 추방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세금 보고 기록이 추방 면제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서류 미비자들의 경우도 세금 보고에 적극 나서는 모습입니다. 또한 앞으로 신분 변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이 미 의회에서 통과되면 세금 보고 기록이 영주권 취득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세금 보고에 대한 서류 미비자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개인의 소득 내용이 복잡할 때는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비용이 다소 들더라도 유용한 회계사를 찾는 편이 도움이 될 것이며 1년 소득의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고 소득원이 한 군데로 정해져 있는 경우 또는 가족이 없이 혼자 살 경우에는 세금 보고 업무가 적어지기 때문에 수수료를 적게 주는 회계사를 찾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저소득층일 경우 민권센터 또는 자원봉사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료 세금 보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한 분도 빠짐없이 충실한 세무신고를 통해 당당하고 건실한 이민생활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2월 1일 화요일은 기온이 30도 가까이 지속됐지만 바람이 불어 체감온도는 19도까지 내려가는 날씨를 보였습니다. 수요일은 비 소식이 있는데요. 기온이 떨어지면서 결빙성 진눈깨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요일 낮 최고 기온은 36도, 밤 최저 기온은 22도가 예상됩니다. 이후 금요일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다 토요일쯤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건강 365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소화기 내과의 현재근 원장님께서 위암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한국인에서 가장 흔한 소화기 암은 위암이 되겠습니다. 위암의 발생 여러 가지 원인 중 최근의 연구 결과를 보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라는 균과 위암 간의 연관성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위내시경 검사를 통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이 입증이 되면 제균을 위한 위산 억제제와 항생제 병합요법으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조기 위암의 경우 증상이 거의 없거나 경미한 소화불량 증상만 있는 경우가 있어 대한소화기 내과학회에서는 조기 위암의 진단과 치료를 위해 40세 이상의 모든 분들에게 정기적인 위내시경 검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2월 1일 화요일 KNN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ringing you 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Korean News Network, KNN.